안녕하세요. 이지클립의 데이빗입니다. 오늘은 베트남에 오신다 그러면 모든 여행객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시는 바로 그 택시를 대신하는 바로 그 유명한 그랩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먼저 저희가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가 그랩을 검색을 해본 이 화면을 좀 간단히 보여드리고 있고요. 이 화면에서는 지금 첫 번째에서는 그랩이 보이고 있고, 아래에는 여기 보시면 고비엣이라는 앱과 B라는 앱이 있는데, 이거는 그랩과 비슷한 베트남 국내에 있는 업체가 진행하는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 빨간색 옷을 입거나 빨간색 헬멧을 볼 수도 있고요. 이 노란색 약간 그 꿀벌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그랩 앱에 대해서 다들 이게 설치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걸 설치하신 다음에 저희가 시작하는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지금 그랩 앱을 처음에 딱 설치를 하게 되시면 아마 처음에는 로그인 화면이 지금 먼저 보이시게 될 겁니다. 각자의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또는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가지고 로그인 정보를 먼저 입력하게 되시는데요. 그렇게 해서 로그인까지 마무리가 되시면 바로 이 화면, 그랩의 초기 화면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과 아마 처음 이제 설치하신 분들 화면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.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상단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. 이거는 제가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어플의 그 현재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, 여기는 제가 지금 충전을 이미 다 완료를 해 놓은 상태이고 여러 가지 카드도 제가 다 등록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는 거고요.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그 충전을 지금 하라고 이렇게 좀 안내문이나 또는 카드를 등록하라는 안내문이 상단에 보이게 되실 겁니다. 그리고 이어서 여기 보시면 카와 바이크, 바로 그 택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랩카를 부를 수 있는 부분과 그랩 바이크를 부를 수 있는 메뉴가 보이고 있고요. 이어서 푸드, 딜리버리, 그 다음에 충전, 탑업이죠. 탑업, 충전 또는 영수증, 빌, 그 다음에 리워드라고 해가지고 그랩 그 등급이 있습니다. 그 등급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이제 쇼컷 메뉴가 제 상단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로는 이제 여러 가지 그랩에서 이제 안내하는 그런 공지사항들과 함께 프로모션들까지도 하단까지 쭉 내려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. 네, 이제는 그랩카를 한번 제가 이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요. 네, 바로 이 지도가 확 열리면서 현재 제가 있는 위치는 바로 이 파란색 점으로 확인이 됩니다.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의 그 주파수를 얘가 확인해 가지고요. 현재 GPS를 확인해 가지고 제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게 되겠고, 그와 이제 가까운 포인트로 이 파란색과 하얀색 점이 해당되는 위치로 먼저 포인트를 잡게 됩니다. 물론 이거를 원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끌어당기다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상한 주소가 이렇게 뜨는 걸 확인이 되실 수 있죠.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그랩카를 부르시는 데 있어 가지고 실수를 많이들 하시는 부분인데요. 그랩카를 이용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의 위치를 잡기 위해서 또는 이 주소를 많이 입력하시게 되는데, 그렇게 입력하시다 보면 원치 않는 주소가 잡히거나 또는 이제 그랩 드라이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구글의 내비게이션 앱을 다들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구글 내비게이션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떤 주소가 나온다면 드라이버는 그 위치를 찾지 못하고, 예를 들면 그 베트남으로 전화를 하시게 되거나 또는 그 주소 찾지 못한다고 캔슬을 하고서 도망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좀 추천을 드리자면, 되도록이면 주소가 정확한 위치 또는 이렇게 녹색으로 된 그랩 포인트를 저는 활용하라고 좀 추천을 드립니다. 호텔에서나 어떤 아파트,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아파트에서 기거를 하시게 된다라 그러면 그쪽 근처에는 분명히 포인트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. 보통 한 3개, 4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되도록이면 앞쪽에 있는 도로 쪽에 가까운 쪽으로 포인트를 잡으시고, 또는 가는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 쪽으로 잡으시고 그랩을 부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지금 그 사이공 시내 같은 경우는 일반 통행길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좀 잘못 잡으시면 적어도 한 만동에서 2만동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가게 되실 방향과 좀 맞추어서 그랩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도 조금은 아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 포인트에서 저는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 잡아보겠는데요.
여기서 저는 공항으로 가는 거를 한번은 생각을 해볼게요. 탄슨런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나왔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 바로 이 도메스틱입니다. 도메스틱은 말 그대로 국내선이고요. 국내선과 국외선이 얘들은 이제 아예 청사가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서 도메스틱은 일단 저는 건너뛰고 제가 돌아갈 거를 예상을 하면 저는 인터내셔널로 넘어가야겠죠. 예, 인터내셔널에 저는 이제 돌아가는 입장이라 그러면 디파처로 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디파처로 가서 보통 제주항공이나 티웨이든 이제 국내 항공사들은 게이트 번호 뒤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디파처에서 7번, 디파처 4번, 디파처 3번, 8번, 네, 디파처 13번 있네요. 네, 이쪽으로 가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게이트 13번 디파처로 잡으면요. 예, 제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지금 그 탄슨러 국제공항까지의 거리가 얼마만큼인지 이렇게 지도로서 한눈에 좀 보이게 되고 있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이 금액과 바로 부킹 버튼이 있는데 이 금액을 보시면 지금은 19만 9천 동이라고 베트남 동이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차량 선택 부분입니다. 저는 지금의 옵션은 그랩카, 그러니까 그랩 드라이버들이 갖고 있는 차들 중에서 7인승 차량을 제가 지금 옵션으로 잡아놔서 이 금액은 나오고 있고요. 이거를 살짝 바꾸시면 이쪽 부분 눌러보시면 4인승 차량과 그랩카 플러스, 그 다음 바이크, 택시 등 여러 가지들이 보이고 있는데요.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랩카 4인승은 한국으로 치자면 기아의 모닝 정도의 차량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. 모닝과 엑센트 정도의, 그러니까 1300cc 정도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어서 그랩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반떼 이상 1.5 1500cc 이상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 그랩바이크 말 그대로 오토바이고요. 그 다음에 7인승은 아무래도 이제 화물칸이 좀 더 넓고 최대 7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, 이제 여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넓은 차입니다.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이제 SUV 또는 뭐 산타페, 카니발 정도를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짐이 좀 많다 싶으면, 예를 들어서 두 분 이상, 그러니까 두 분이 뭐 캐리어가 되게 많으시다, 큰 캐리어까지 다 들고 오셨다 그러면 4인승 차량, 7인승 차량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뭐 두 분이 가벼운 캐리어만 갖고 오셨다 그러면 4인승 차량을 이용하시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. 다만 이제 세 분 이상이고 아무래도 캐리어가 좀 많으시다 보면 당연히 7인승 차량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7인승 차량을 제가 이제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메뉴들은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자면, 첫 번째는 결제 옵션입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랩이라는 마크와 함께 제가 충전되어 있는 잔액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을 눌러보시게 되시면 아마 카드 등록이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캐시라고 하는 마크만 뜨실 거고요. 카드가 등록되신 분들은 이 카드의 번호가, 이 카드 마크와 번호가 아마 보이시게 될 겁니다. 다시 말씀드리자면, 결제를 함에 있어서 나는 신용카드 결제를 하시겠다 그러면 이 마크로서 이제 계속 결제가 되시는 거고요. 나는 그런데 신용카드 말고 나는 이번에 캐시가 좀 있어가지고 현금으로 나는 결제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캐시로 바꾸시기만 하면, 네, 바로 캐시 결제 옵션으로서 바뀌게 됩니다. 한국 신용카드 등록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. 이거 등록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 베트남 동 현지 화폐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에서 뭐 크게 손해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수수료가 뭐 많이 아까우시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, 저는 한국 신용카드 등록해서 그냥 굳이 내가 잔돈 때문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편안하게 결제를 이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두 번째는 바로 이 프로모, 바로 그 쿠폰 부분인데요. 쿠폰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쿠폰 내역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쿠폰 중에는 뭐 4만 동을 이제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이 있고요. 그랩 바이크 쿠폰들이 좀 있고, 뭐 이거는 이제 렌트카를 할 때 10만 동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 제가 지금 갖고 있네요. 그래서 저는 이 4만 동짜리 쿠폰을 바로 적용을 하시면, 눌러보시면 바로 이런 화면이 되겠고요.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, 바로 이 Use Now를 입력을 하시면, 네, 아까 전에
90만 동에서 40만 동이 빠진 150만 동으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. 19만 동에서 15만 동으로 이제 할인이 된 금액이 지금 확인이 되시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옵션 부분은 네, 바로 그 그랩 드라이버한테 한마디 제가 말을 좀 건넬 수 있는 내용입니다. 바로 그 그랩 드라이버한테 내가 지금 어디서 기다릴 예정이다, 또는 뭐 내가 여기까지 나가는데 한 10분 정도 더 늦어질 예정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하는 메시지를 그 수배되는 그 드라이버들한테 보내게 된 내용인데요.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바로 번역이 되어 가지고 구글 드라이버들한테 베트남어로 전달된다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편안하게 한국 분이시면 한국어를, 영어를 쓰시는 분이면 영어를 편하게 입력을 하시고요. 그러면 바로 그 드라이버들한테는 정확하게 그들의 번역된 언어로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. 다만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자면, 한국어는 베트남어로 번역을 할 경우에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할 경우에 오역이 가끔 있습니다. 또 저희 나라 말이 좀 어려운 말이 좀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시면 영어로 적어주시면 좀 더 정확한 의사 전달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옵션 좀 팁으로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부킹 하시게 되시면 바로 부킹 버튼과 함께, 네, 잠깐 보여드릴게요. 부킹 버튼 누르게 되시면 바로 이 캔슬 버튼과 함께 지금 여기서 막 돌고 있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막 이제 주변에 차량을 지금 수배하고 있다는 걸로 지금 이 안테나 보이겠습니다. 네, 지금 바로 차량이 수배가 됐습니다. 저랑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드라이버가 오고 계시네요. 자, 얼른 이 오더를 빨리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여러분들도 취소하셔야 될 경우에는 바로 화면을 쭉 올리시고요. 밑에 보면 캔슬 부킹이 있습니다. 바로 캔슬 부킹 들어가셔서 캔슬 anyway 또는 stay, 그냥 캔슬 하겠다 또는 그냥 뭐 아니야 나 기다리겠다, 이게 둘 중 하나를 하시게 되는데, 캔슬 anyway 누르시게 되면 물어봅니다. 뭐 일정이 바뀌었다는 건 무슨 일인지 좀 더 물어보게 되는데요. 저는 일정이 바뀌었다는 걸로 샌드를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이 오더가 취소가 됐습니다. 네. 이 그랩 드라이버는 한국에서의 뭐 카카오택시 이런 것처럼 강제성은 없습니다. 또 그렇다 해서 유저들한테 취소를 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준다거나 드라이버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상호 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캔슬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. 이런 캔슬 부분에 대해서 뭐 악용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. 다만 이제 부담은 갖지 마시고, 어떤 일정이 바뀌셨다면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셨다면 굳이 뭐 고민하지 마시고 캔슬을 하셔서 또 다른 일정에서 문제가 없게끔, 또 드라이버들한테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이제는 이제 그랩카에서 이제 그랩 바이크로 넘어와서요. 그랩 바이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랩 바이크는 죄송하지만 똑같습니다. 그랩카랑 전혀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. 다만 지금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시는 이 오토바이들이 바로 그 그랩 바이크를 운영하는 그랩 드라이버들입니다. 그랩 드라이버들이, 바이크 드라이버들은 상당히 많이 곳곳에서 다들 대기하고 있습니다. 그들은 뭐 밤늦게까지도 일하시는 분들 계시고요. 또 낮 동안, 특히나 또 출근 시간 동안에는 정말 많은 그랩 드라이버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을 오셔가지고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는 일행과 같이 오셨는데 짐이 뭐 많지 않고 그냥 각각 한 분씩 이동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다면 그랩 바이크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상당히 기동성이 되게 좋아서 교통체증이 있는 시간에서라도 차량 정체를 잘 피해 다니면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점이 되게 장점이 있고요. 빠른 시간에 이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셨다면 그랩 바이크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뭐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랩카와 전혀 다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.